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예금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은행법에 따라 은행 파산 시 1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보호비를 갈취하고 다녔던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 교직원 수만 명이 다음 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봉급 인상을 두고 마지막 협상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아시안 여성이 강도 피해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은행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미행해 의도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이케아가 미국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군의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초유의 일을 두고 러시아가 무인기 접촉 자체를 부인하자 미국이 증거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무인기를 향해 연료를 분사하고 프로펠러가 손상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군 무인정찰기 MQ-9 리퍼가 추락 직전에 촬영한 42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러시아의 Su-27 수호이 전투기가 리퍼의 뒤쪽에서 접근해 연료를 분사합니다. 수호이가 리퍼 위로 지나갈 땐 영상 송출 신호가 끊기면서 화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잠시 후 수호이 전투기가 같은 방향에서 다시 날아와 또 한 번 연료를 뿌립니다. 이후 무인기 프로펠러와 충돌했고 약 1분 동안 영상 송출이 중단됐다는 게 미군 유럽사령부의 설명입니다. 다시 카메라가 작동했을 땐 멀쩡했던 프로펠러의 날개 하나가 손상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호이 전투기가 미국 무인기를 접촉하지도 않았다는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기밀 해제 절차를 거쳐 증거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Given the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and to demonstrate publicly what type of actions the Russians had taken, we felt that it was important to provide this imagery.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가 임시로 설정한 경계를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교차하고 충돌한 지점의 위치와 시간이 담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어느 나라의 영공이 아니라 명백한 국제 공역이란 겁니다. It was flying over international sea space, the Black Sea, international waters, and it was in international airspace. 미국 정부는 이번 일로 러시아와 군사적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긴장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추락한 미군 무인기를 회수하는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기설이 재점화되던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Our financial system remains strong and the depositors' savings remain safe.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인들은 예금이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 약속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 발언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시장의 불안감을 최대한 빨리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번 주에 나올 조치들로 예금 자산이 안전하다는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장 위기설이 재점화되던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는 미국 대형은행들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형은행들이 모두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가량을 투입해
공동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가 각각 6조 5천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US 뱅코브 같은 지방은행들도 구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행 대량 인출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주현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각 은행 고객들의 예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파산할 경우 1인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는 각 은행별로 1인당 한 계좌에 한해 25만 달러까지 보장되며 공동 명의일 경우 50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insurance coverage limit is $250,000 per depositor. Owners of accounts in different ownership categories may qualify for more than $250,000 in protection.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증권 투자자 보호공사 등을 통해 별도로 보장을 받아야 하며 SVB 사태와 같이 금융체계에 위험이 닥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연방법에 따라 소비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고 다닌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38세 한인 남성 조대건 씨가 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유흥업소들의 도우미로부터 보호비 강탈을 비롯해 총격, 차량 절도, 납치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매달 보호비를 상납하라며 위협을 가했고 지급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는 총격을 가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자는 4년간 조 씨에게 보호비를 상납해왔으며 올해 1월에는 폭행을 당하고 $1,000를 갈취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교직원 수만 명이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업 기간 동안에는 교육구 내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수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다운타운의 그랜드파크. 학교에 있어야 할 교직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대규모 파업을 알리는 마지막 시위에 참석한 겁니다. 1 in 4 SEI U99 members report that they don't even have enough to eat. I have 2 kids. It's expensive. And 3.5 hours we're getting paid for what I get paid is not enough to take care of a family. 이날 시위에는 LA 통합교육구 교직원 노조와 교사 노조 소속 수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조 측이 원하는 것은 최소 20% 봉급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구 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4일 동안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간에는 교육구 내 모든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들의 수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LA 통합교육구는 현재 긴급 협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Let's go to the table. Let's stay at the table. Whatever time, whatever place, until such time as a solution is reached.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6만 6천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 사이, 교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3만여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아시안 여성이 강도 피해를 당하다 하반신이 마비된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2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한 쇼핑센터 앞을 걸어가던 44살 베트남계의 아시안 여성이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걸어가던 피해 여성을 급습해 거칠게 넘어뜨린 뒤 여성이 손에 들고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지갑과 현금 4,300달러가 든 돈 봉투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 여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나갈 때까지 지켜보다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척추에 부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돼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용의자 검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가구 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가 영수증에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집단 소송 정보 웹사이트 탑클래스 액션에 따르면 아이키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고객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번호를 5자리 이상 노출하다 집단 소송을 당해 총 2,4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6년 12월부터 발효된 연방법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아이키아 고객 2명의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위반으로 아이키아 북미 지부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지만 이후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고 아이키아 측은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아이키아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물건을 산 고객들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5월 4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수천 갤런의 오염된 물이 흘러나와 보건당국이 카운티 해변을 일부 폐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오후 다나포인트에 위치한 사누안 카피스트라노의 하수도에서 물이 넘쳐 4천 갤런의 우수가 유출돼 도애니 스테이트 비치를 일시적으로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폐쇄로 사누안만 상류 1,500피트 지점과 하류 1,500피트 지점 모두 접근이 금지됩니다. 또한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해 박테리아 수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며 빗물 배수구 근처의 수역에서는 적어도 3일 동안 박테리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추후 수질이 허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할 때 다시 해변을 개방할 예정이며 당분간 해변의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폭우로 불어난 강에 빠진 남성이 한 소방관으로 인해 극적으로 구조되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오후 5시쯤 한 남성이 폭우로 불어난 LA 강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했고 구조를 위해 헬리콥터에서 몸에 줄을 매고 LA 강 밑으로 내려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구조 당시 남성이 엄청난 급류에 떠내려갈 뻔했지만 소방관이 남성을 안으면서 공중으로 오를 때까지 몸으로 막으며 끝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저체온증 현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겨울 폭풍과 폭우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주 평균 캘리포니아주 가뭄 상태가 43.06%로 나타났고 주말 사이 또 강타한 폭우로 인해 현재는 36.44%만이 가뭄 상태며 이는 일주일 만에 7% 가까이 해소된 수치입니다. 특히 서부 LA 카운티 지역이 가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캘리포니아주 가뭄이 해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LA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아직 비정상적으로 건조하거나 심각한 가뭄에 처해 있다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발적 물 절약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한밤중에 2,000명의 갱단 용의자를 최악의 감옥으로 한꺼번에 이송하는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새로 지어진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트 수용소에 지난달 수감자 2,000명을 1차적으로 이감한 데 이어 어제 추가 2,000명의 수감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교도소로 이송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들은 양손에 수갑을 차고 흰색 속옷만 입은 채 철통 경비 속에 새 감옥으로 이송됐으며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을 위해 군인 1,200명과 공군 헬기 3대가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 4만 명까지 수감 가능한 이 수용소는 중앙 아메리카 수도에서 46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100명 단위의 방은 화장실 2개와 싱크대 2개만 있는 감방에서 처벌을 받을 때 외에는 죄수들이 방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갱단 용의자 6만 5천여 명을 수감하기 위해 세코트 감옥을 지었으며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의 편두통 치료제 수백만 개가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화이자의 편두통 치료제 너텍 ODT 420만 개가 어린이 보호 포장 규정에 충족하지 못해 리콜됐습니다. 리콜된 약품은 어린이들이 약품을 삼킬 경우 중독의 위험이 있으며 중독 방지 포장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의무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약품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국의 약국에서 75mg의 알약이 8개 단위로 블리스터 팩에 포장돼 성인들의 편두통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처방됐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소비자들이 처방된 약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약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화이자에 연락해 보관용 무료 파우치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SC가 동부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워싱턴 DC에 새로운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캐럴 폴트 USC 총장은 오늘 워싱턴 DC의 듀폰 서클의 중심부에 6만 스퀘어피트의 새로운 캐피탈 캠퍼스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 커뮤니티를 알리고 학생들에게 동부 지역으로의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캠퍼스에는 학생들에게 과학과 예술, 교육, 정치학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저널리즘 분야 등의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USC 극장과 서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관람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 등 다양한 부가시설 공간도 마련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새롭게 들어서는 USC 캠퍼스가 지역 비즈니스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전 LA 시장이 인도 대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에릭 가세티 인도 주재 미 대사 후보자 인준 최종 투표를 진행하고 찬성 52표, 반대 42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세티 전 시장을 인도 대사로 내정했지만 가세티 전 시장의 측근이자 자문위원이던 릭 제이콥스의 직원 성희롱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20개월 가까이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세티 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제는 일을 시작할 때라면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석 달째 빅스텝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기준금리를 소폭 올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높은 물가를 잡는 게 먼저라고 봤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3.5%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3%와 3.75%로 0.5%포인트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주요 정책금리를 통상적인 규모보다 3배 넘게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이후에 석 달 연속으로 통상적인 규모의 2배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이어간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에도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해 회복 탄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높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을 때조차 물가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면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날 위기설에 휩싸였던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스위스 국립은행의 신속한 방침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해소에 일정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측은 스위스 국립은행의 크레디트 스위스 지원 방침이 발표되자 스위스 국채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최상위 등급 평가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정부 해법을 내놓은 뒤 열흘 만에 만난 건데 두 정상은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후 나란히 기자회견장에선 한일 두 정상. 서로 두 나라를 오가며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各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관계 개선에 뜻을 모았으니 정상들부터 친해지자는 듯 어젯밤엔 식당 두 곳으로 가며 저녁 식사와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저녁 식사엔 배우자들이 동행했지만 2차 친교 시간은 통역을 제외하곤 정상들만 자리했고 밝은 표정으로 맥주잔을 부딪히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이익이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라며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밀접한 정보 교류로 함께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분야의 협력도 강조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올리는 문제는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일 경제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교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걸 마지막으로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전두환 일가가 검은 돈으로 후화 생활을 했다고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를 취재진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털어놨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교육받았다고 했습니다.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전우원 씨는 뉴욕주 퀸스의 71층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을 맞는 표정은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오고 있나 봐요. 멈추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는 먼저 5.18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는 평소 할아버지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영웅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르고 빨갱이들의 계획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세뇌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었고 너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린 피해자다. 우린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했지만 전두환 생전 호화로운 가족 모임은 일상이었습니다. 호텔 식당을 통째로 빌려 가족 식사를 하는 건 예사고 일요일마다 학교 시설을 빌려 가족들이 배드민턴을 쳤는데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전 씨 일가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빼돌린 수법도 폭로했습니다. 주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경호원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통로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관들에게 갑니다. 경호관들의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전 씨는 이런 식으로 BLS이라는 회사의 지분과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 등 수십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해당 기업들은 전두환 비자금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 재산은 부모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전 씨는 아버지의 형제들인 전재국 씨와 전재만 씨, 사촌 형제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두환의 검은 돈이 있어서 가능했고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은 전두환을 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거의 하나님을 모시듯이 가족들이 전부 가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잘 보여야 용돈을 받으니까요. 이순자 씨에게, 전두환 씨에게. 전 씨는 본인도 마약과 성매매를 한 범죄자라며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위해 공항에 나가 있던 시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새로운 지시를 또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 69시간제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개편안이 유감이라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질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벌써 사흘 연속입니다.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MZ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었는데 주 60시간이나 69시간이나 장시간 초과 노동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만 들었습니다. 60시간으로 제한을 했을 때 또 공짜 야근이나 그런 게 또 중시되는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60시간 넘었으니까 이제 뭐 근태 찍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기업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은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정책을 확정한 것입니까? 정의당도 행정부 수장이 능청맞게 유감 운운했다며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것처럼 군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거센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의회 표결을 건너뛴 채 연금 개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긴급 상황 시 의회 투표 없이 총리 책임 아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이용해서 밀어붙인 겁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해온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고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떠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정년을 늘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금 개혁안을 설득해왔지만 프랑스 전역에서는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져 매번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왔습니다.
정부가 의회 표결조차 건너뛰면서 속도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약성 진통제죠. 펜타닐로 인한 사고가 미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청소년들이 약국 처방약 펜타닐과 똑같이 생긴 약을 복용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간 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마약상이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을 학교에 유통했고요. 합법적인 처방약과 모양이 같아서 학생 대부분은 일반 진통제인 줄 알고 구입했다는데요.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가짜 약으로 지칭하면서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국도 정부의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우든 영국 내각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이른바 사이버 위생이라고 부르면서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틱톡은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긴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이 때문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도 정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틱톡 사용을 잇따라 금지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새 우주복이 공개됐습니다. 2025년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임무에 사용될 우주복의 시제품입니다. 지금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입는 우주복은 1981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42년 만에 새 우주복이 나온 겁니다. 남성용이었던 기존의 우주복과는 달리 여성도 입을 수 있고요. 무게도 기존보다 25kg이 가벼운 55kg이라는데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활동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제작비만 3천억 원이 들었고요. 2년 뒤 달에 착륙할 우주비행사들이 처음 입게 될 거라고 하네요. 돌에 초록색 물질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화산섬인 트린다지에서 발견된 암석인데요. 녹아내린 플라스틱이 다른 자연물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플라스틱 암석이라고 합니다. 이 암석에 붙은 플라스틱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해변에서 발견된 어구와 어망이었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만든 오염물이 지구의 암석 순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각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슈퍼카를 모는 3살짜리 운전자.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억대의 고급 슈퍼카를 운전하는 3살짜리 아이가 나타났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큰 관심과 함께 거센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차 높이보다도 작은 꼬마가 고급 페라리 자동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헬멧을 쓰더니 차량 뒷좌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는데요. 운전석에는 특별히 제작된 시트가 있어서 아이가 운전대를 손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능숙하게 운전대를 움직이며 속도를 즐기기까지 하네요. 오토바이도 거뜬히 운전한다는 이 아이는 모터사이클 월드 챔피언 출신 튀르키예 국회의원의 아들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운전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는 분명히 법적으로 운전이 허용되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운전이 가능했는지 또 불법 운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궁금한 점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라가 지진과 홍수로 힘든 시기인데 국회의원이 저런 걸 자랑이라고 공개하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실내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데요. 자세히 보니 스마트폰에서 나는 연기였습니다. 인도의 한 남성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오니 검게 타버린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전하던 상태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폭발한 휴대전화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까지 손상됐다고 말했는데요. 샤오미 측은 조사 결과 배터리가 파손돼 벌어진 사고로 고객 과실로 분류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의 폭발 의심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20년과 재작년에도 제품에 불이 났지만 이때도 샤오미는 고객 과실이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말로만 고객 과실이라면서 도대체 왜 폭발하는지 이해시켜달라고 꼬집었습니다.
아프리카 강 한가운데 놓인 바위에 사자 한 마리가 누워 있는데요. 사자 옆으로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검은색 바위일까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하마였네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었는데요. 행여 사자가 눈치챌사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마는 슬그머니 접근해서는 커다란 입을 벌리면서 사자를 위협했고 놀란 사자는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며 도망쳤습니다. 누리꾼들은 하마가 사자를 살려준 거다. 사자가 운이 좋았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1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